안녕하세요.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주제는 통합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시인 윤동주의 작품 세계로 현대적 영상에 관한 고찰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인데요. 서론에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본론에서는 먼저 통합심리학이란 무엇인지 이론을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통합심리학과 관련하여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결론에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물질 중심적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행복은 무엇인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르고 다양하죠. 여기서는 그 답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찾고, 그것을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시 윤동주의 작품 속에서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 그 맥을 짚어봅니다.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은 인간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치료를 창설한 프랭클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리고 인본주의자 매슬로우는 인간이 자아실현을 넘어 자아초월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상위의식이라는 영성과 관련해 인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현대적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영성이라는 어휘는 종교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은 이미 일반인들이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됐죠. 실제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영성을 인간의 보편적 의식이라고 하고, 개인의 가치나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성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아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점점 깊어가는 의식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윤동주 시인의 작품 안에서 자아초월과 영성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통합심리학에 대해 보겠습니다. 통합심리학은 비교적 근래에 나타난 학문으로 1977년에 윌버가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에서 자아초월 심리학을 설명하고 나중에 그것을 통합심리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통합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에 인간의 의식 발달과 영적인 면의 이론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한데 모아 큰 그림으로 보려고 하고 통합된 인간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자들 중에 저는 오늘 윌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영성에 대한 것입니다. 윌버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편에만 초점을 두고 산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인간의 내면, 외면, 개인적인 것, 집단적인 것, 이 네 가지를 사분면이라고 하고, 이 사분면과 함께 의식의 단계, 발달 라인, 이런 모든 것들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야 통합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통합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영적 태도는 통합 영성의 발달 과정이 되는 것이죠. 통합 영성과 일치된 현대 영성의 특징을 국내 연구에서 비춰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타인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책임지는 태도, 모든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아를 초월하며 보이지 않는 차원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윤동주 시인은 의식의 심오한 차원에서 자아를 초월하고 광범위한 인간애로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면서 그것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표상한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식의 구조와 발달 단계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의식의 단계를 10단계, 5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개인, 개인, 초개인의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단계를 따라 윤동주 시인의 시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의식의 세 단계 구분 내용을 자세히 보죠. 먼저 전개인의 단계는 자기중심적인 것, 흔히 이기적인 태도 같은 것을 말하죠. 개인 단계는 이성적 합리적인 태도로 보통 사람이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는 자세 같은 겁니다. 마지막 초개인 단계는 자아를 초월하여 보통의 일상적 기준의 성공에는 마음이 떠나고 사회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이나 자비의 마음을 갖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윤동주의 시 속에서 이 세 단계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식 발달에서 두 개의 다른 차원을 구분한 것인데요. 그것은 변환과 변용입니다. 변환이 일상을 더 잘 살기 위해 합리성을 갖고 변하는 것을 말한다면, 변용은 초월적인 것으로 영적인 깨달음 속에 이루는 심층적 발달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변환과 변용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성공하다가 언젠가 변환적 의미의 성장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는 아마 변용의 과정으로 나가라는 내적이나 외적인 부름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통합 심리학이 말한 자아초월 경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초월성, 온우주의식과 연결성, 영원성, 이타성 등등이 있는데요. 초월성이란 심층적인 변용, 일상적 사고를 넘어선 상위의식이나 통합된 인간상 같은 것이고요. 온우주의식과 연결성은 개인의 사고가 자신과 가족을 넘어 민족, 세계, 온 우주가 모두 함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은 현재 시간을 초월하고 자기 안에서 인간이 지닌 본래의 연속성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타성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거죠. 여기까지가 통합심리학에 대한 간략한 이해였습니다. 그럼 이제 통합심리학의 내용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어떻게 연관하는지 몇 개의 주제를 따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 속에서 시인의 초월적 자아의 모습과 현상세계를 넘어 인간 본래의 통합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의식변형의 과정인 전개인, 개인, 초개인의 3단계, 또 개인과 민족을 넘어 모든 삼라만상과 하나 된 온 우주적 일치성, 마지막으로는 시인의 섬세한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하는 서시에서 시인의 초월성을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고대하는 것은 시인의 초월적 자아의 형상화입니다. 이는 그가 냉철히 현실을 사랑하겠지만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죠.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것과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는 깨어있는 시인의 의식세계와 현실에 대한 집착을 끊고 죽음을 이기겠다는 초월적인 자아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밤은 한낮의 세상 아픔을 지우고 시인의 영혼과 밤하늘이 조율하면서 신비로운 기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시인이 당신의 초월적 세계로 독자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화상에는 의식의 변형 과정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운물 속을 들여다보다 자신이 미워져 돌아가다 그리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시인이 자기 연민과 그리움의 반복 속에서 인간의 고독과 번민을 투영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도 자기 안에 갇힌 전개인 단계를 탈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요한한 인간의 가엾음과 미움의 절망적인 자아를 표상하여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 수준의 갈등을 그려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시인이 이미 추억이 되어버린 사나이를
객관적으로 주시하는 것을 보면 시인은 현실 자아를 초월하여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주시는 돌아와 보는 밤에서도 계속됩니다. 그의 방은 시인과 세상을 관찰하며 고독한 관상의 밤이 짙어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육신의 눈을 거두고 영혼의 눈을 뜨면서 세속적인 개인자아가 꿈틀대던 낮의 피로와 울분을 관조합니다. 그리고 사상이 능금처럼 익어가는 새로운 자기를 맞는 탄생의 아침 속에서 세속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넘어간 변형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는 영적이며 통합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상한 작품입니다. 부모님께 학비를 받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것은 시인의 외면자아입니다. 그리고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시가 쉽게 씌어져서 부끄럽다는 것은 시인의 내면자아입니다. 이 두 자아는 시인의 현실 자아로 내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속살거리는 밤비에 담긴 신의 목소리에 침전하면서 자신의 현실 자아를 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마지막에 최후의 나는 현실 자아의 종말을 구하는 동시에 본래적 자아의 시초가 되면서 본래 참자아의 현실 자아를 통합하고 마침내 최초의 학술을 나눕니다. 이것은 시인의 영적 자아의 탄생이며 통합된 인간상의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아 초월 경험의 네 가지 특징 중 두 번째로 오노즈의식을 보겠습니다. 서시에서 시인의 우주관을 보면 하늘, 바람, 별에 대한 애잔한 시인의 마음이 모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우주적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시인의 광대한 사랑이 죽어가는 것들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즉 시인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모든 존재와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저 시인의 유일한 바람이라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걷는 것 뿐이기에 시인의 의식세계는 지상을 넘어 온 우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원성에 대한 고찰에서 눈 오는 지도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염없이 내리는 한방눈이 아득한 과거와 미래에도 내린다고 암시합니다. 눈이 한양 내리는 것은 시인의 영원한 의식세계를 표상합니다. 새하얀 눈빛이 평상시의 시간을 증발시켜버리면서 현재 시간을 초월한 시인은 매 순간의 영원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인의 초월적인 영의 눈이 자연의 눈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의 미학을 연출한 창조적 세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위해 헌신한 시인의 태도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흐르는 거리에서 시인은 정박할 곳 없이 흘러가는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동물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입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의 이웃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의 가슴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가없는 사랑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이타적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 속에 나타난 통합심리학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인간의 의식 발달과 초월적 자아로 나간 변모 과정, 성숙한 인격자의 현실 수용과 통합된 영적 세계의 표상, 모두에 대한 사랑으로 깨달은 바를 구현한 참여 영성의 실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보면 문학작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탐구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심리학 관점에서 시를 통하여 현대적 영성을 조망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모하는 과정과 참여하는 영성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참 행복의 길과 관련한 또 하나의 숙고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봅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통합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연구자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론의 오류가 아니라 해석에서 발생한 한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통합심리학 관점에서 본 시 윤동주의 작품 이해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